안녕하세요. PT뉴스 이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PT뉴스는 시즌2의 시작입니다. 복잡한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이분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치장을 했지만 실제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생각으로 1인 시위에 나선 걸까요?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해 화제가 됐던 사회예술가 홍승희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6살 청년이고 지금 사회예술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인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회적인 공간에서 사회적인 주제로 다양한 형식으로 그 진실을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피티 작업을 하기도 하고 집회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 광화문이랑 새누리당에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1인 시위 하신 것도 그 관련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거창한 예술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민으로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이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가 좌편향되었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정부를 비판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 관점이 되게 위험한 거고, 사실 그 같은 이유로 방송국도 다 이렇게 사장도 교체했었고,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다 탄압하고, 정교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좌편향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정교조도 탄압했던 거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과서도 좌편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 입맛대로 한다는 건데 되게 심각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지난 광화문 1인 시위 때는 네. 네 분이서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유독 주목을 받으셨어요. 네. 일베에도 글이 올라오고 네.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네.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네, 아는 사람들이 일베에 올라왔다고 괜찮냐고 막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되게 웃겼어요. 웃기고 되게 화가 나기도 했고. 근데 저는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또 제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이렇게 덜 모욕적인 말들, 그러니까 덜 모욕적이었을 텐데 이렇게 여성인 걸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모욕을 막 하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여성에 대한 그런 가혹한 혹은 폭력적인 시선을 언론에서도 좀 사실 답습하고 있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냥 되게 언론이 뭔가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으로 회의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너희 집 이런 건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 얼굴은 그냥 나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를 이제 상품화해서 유통시키려는 거죠. 빨리 조회수 많이 늘리게 해서 선정적으로 기사 제목을 뽑아서. 그런 것들은 작년 세월호 참사 때부터 계속 봐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 행태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광화문에서 들었던 피켓 문구가 청와대는 네. 너희 집이 아니고 역사도 너희 집 가정사가 아니다 인데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걸 쓴 친구는 그 정현석이라는 그 네. 친구인데,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됐었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아도 청와대가 집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자랐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거기 있었고 그냥 마치 돌아가야 되는 고향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신화에 빠져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 심리치료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말. 마찬가지로 역사를 보는 관점도 자기 신화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가족 신화로 해석을 하는 거죠.
되게 아픈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날. 대학생들 끼고 놀고 있었고 여대생들 그런 것들 다 알 텐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으면 저는 비판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친일 행각도 다 덮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직 독립되지 못했구나. 아버지로부터. 네,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새누리당 앞에서 시위를 하셨던데 네, 그건 이제 김우선 대표를 향한 메시지였겠죠. 청년들은 뭐만 잘못하면 예, 맞아요. 뭐만 잘못하면 국가 탓을 한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청년들이 너무 다 자기 탓만 해서 20대, 30대 자살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게 다 자기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자살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수치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세금을 왜 걷어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민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또 글 쓰신 것도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 네. 청소? 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인데 왕정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우리들이 나서야 하는 거고 이 청소가 어떤 대의나 희생을 위한 희생하는 작업도 아니고 우리 집이 더러운데 내가 우리 집을 청소하는 게 나를 위한 거이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을 위한 거이기도 하고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회의 문제들은 사실 계속 있을 거고 그런 문제들을 치워가는 속에서 나도 성찰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게 삶의 본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반대를 해도 정부가 사실 고시만 변경하면 끝나는 일이고 네. 아무래도 강행이 되겠죠, 정부는. 그러면 좀 어떤 미래가 닥쳐올 거다 뭐 이런 예상하고 계신가요? 되게 끔찍한데 사실 무조건 막아낼 거예요. 막아내야 되고 근데 막아내지 못한다면 지금도 이제 사실 식당에만 가면 종편 TV 나오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사들, 그러니까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일상화될 거고, 그러니까 저는 또 작년에 벌금도 맞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고 풍자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벌금이 매겨지고 예술에게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그냥 부차적인 것으로 대하는 태도가 그 태도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역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전체주의적인 논리가 쉽게 먹힐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 하나의 역사만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권력이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들은 다 빨갱이가 될 수 있고 낙인 찍기 너무 쉬운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한다는 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살림을 안 하고 쓸데없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저항은 필연적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뭔가 좀 더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해서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들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작년에는 거의 혼자서 퍼포먼스를 많이 했었는데 혼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그려가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계속 기획하려고요. 오늘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요즘에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 역사라는 게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역사가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왕들이 몇 년도에 살았고 누가 정권을 교체했고 이런 것들만 역사로 거의 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의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고,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보탬이 되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희석시키려는 이런 작업이 우리 삶의 진실성을 되게 위협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